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풉니다. 정치의 쉽대! 저는 지난 영상에서 VOA라는 미국 국영방송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기사의 메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미국의 국영방송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거꾸로 찍어서 메인 사진으로 올린다는 게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미국 교민분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만약 되신다면 이 사진을 미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반응을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방송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의 링크를 더보기와 댓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진에서 조롱을 넘어 저기가 느껴집니다. 거꾸로 매달아 버리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미국 문화를 몰라서 곡해하는 건 아닐까? 흔한 일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미국 교민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외교 참사가 나버렸습니다. 아베 국장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 2인자 해리스 부통령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 회담의 모두 발언으로 한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서울 방문 기간 비무장지대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 발언이 있자 곧바로 국내 언론들은 미국 부통령이 DMZ를 간다고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직후 미국 백악관 관리들이 매우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은 비밀이었는데 그걸 한덕수 총리가 미리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일주일 전 백악관의 방한 브리핑에서 DMZ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고 이 일정을 비공개로 유지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덕수 총리의 무개념 발언으로 미국 2인자의 안전은 더 이상 담보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던 그때도 트럼프의 동선은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다가 판문점 3자회담이 전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과 초긴장 상태 아닙니까? 북한도 선제 타격 운운하고 있는 이때 총리가 미국 2인자의 동선을 미리 밝혔던 겁니다. 어디 뭐 놀러 갑니까? 진짜 아마추어들이야. 자기들은 기존의 민방위 복이 노란색이면 너무 잘 보여서 북한에게 총 맞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록색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미국 2인자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다급하게 이런 트윗을 날렸다고 합니다. 해리스 비무장 지대 방문은 그녀의 팀에서 비밀리에 숨겨져 있었고 한덕수 한국 총리는 화요일 회담에서 예기치 않게 이를 공개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잠시 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야,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은 미국 서열 3위는 홀대하고 서열 2위는 위험하게 만들고 1위는 뒷담화를 까게 된 겁니다. 이제 서열 4위까지만 매기면 동맹 훼손의 그랜드 슬램이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외신들이 윤석열 들어 기본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바이든 뒷담화 발언으로 입증이 되었죠. 외신들이 윤석열 들어 미국의 짐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 동선 공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외신은 천공인가? 자, 무능한 것도 무능한 건데 얘네들이 지금 너무 가볍습니다. 무슨 조그만 자랑거리 하나 생기면 그거를 말을 못해갖고 막 무슨 똥마려운 개마냥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야, 기본적으로 이건 열등감 정부라고 봐야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는지 입만 열면 전 정권 탓을 하고 있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지 조금만 자랑거리만 생기면 주체를 못합니다. 자, 이런 열등감 때문에 방산 분야에서 또 똥볼을 찼죠. 자, 국내에서 사용할 계획이었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 수출 물량으로 갑자기 변경해서 팔아버렸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100일 된 정부가 백서를 쓰는 나라입니다. 이제 1년이 되면 자신의 치적이라며 1년 백서에 뭔가 써야 될 게 있으니까 국내 쓸 물량을 그냥 냈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유는 방산에 대한 열등감이죠.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고 실적 부풀리기 이런 분칠에만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KBS가 이 정부의 외교 무능을 제대로 짚었습니다. 어제 KBS 9시의 첫 곡지는 외교부가 수십억을 들여서 미국 로비업체까지 고용해놓고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움직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IRA 법안은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 1,0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10만 대 정도의 판매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외교부는 5개의 미국 로비 업체와 미 의회에서 진행되는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받는 계약을 맺고 23억 원의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IRA 법안에 대한 동향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돈만 날렸던 겁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외교부가 전화를 받은 곳은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였다고 합니다. 지금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현대자동차에다가 모니터링 하세요 이렇게 지시했고 그 사이에 법안은 하원을 통과합니다. 자, 여기에 외교부 관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서 이렇게 발언을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고 자문회사를 통한 동향 파악도 못했다. 이런 IRA법이 나올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겐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던 8월 7일 직전인 8월 4일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왔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윤석열이 휴가 가지 않았다면, 펠로시를 환대하고 만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펠로시는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갔고 거기서 환대를 받았고 이후 일본은 토요타 전기차에 대한 불리한 조항들을 그 법안에서 빼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추가 정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중인가요? 자, 이 발언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당시 우리 한국에 있을 때 했던 발언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고자 대만을 경유해서 한국을 찾았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공항에서 홀대를 받고 윤석열과 만남이 무산된 상태에서 미 대사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윤석열 정부는 친중인가요?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 대사관은 펠로시 의장이 매우 불쾌해한다는 입장을 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를 했었습니다. 자, 이 법안은 단순히 미국이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 광물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미국이 중국 경제를 공격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미국 서열 3위가 중국 주변에 있는 자신의 동맹국들을 돌아다니면서 IRA 법안 등의 정보를 주고 곧 우리가 이거 진행할 거니까 우리 함께 중국을 견제해보자잉 라고 해서 방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친중인가요? 라는 불만을 토로했고 돌아가서 우리의 뒤통수를 날려버린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건 뒤통수가 아니라 응징입니다. 윤석열의 친중 스탠스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년에 전기차 10만 대 수출길이 막힌 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윤석열은 휴가로, 술로, 태만으로 날려먹은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이 날려먹었다고 말하는 언론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때문에 전기차 10만 대 날려먹었어 라고 말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기사만 나오고 있죠. 외교부가 확인했는데 윤석열과 펠로시 면담 불발이 IRA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아니, 돈만 날려먹고 미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외교부가 어떻게 저건 알았대? 거짓말 치는 건 유능하니까. 마치겠습니다.